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바야흐로 총선, 선거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우파가 통합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TK, PK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완승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고요. 또 수도권 지역도 만만치 않아진 거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유한국당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이죠. 이 대구, 경북 민심을 좀 들어보면서요.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강효상 의원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이제 아주 그냥 많이 기르셔갖고 이발할 상태가 됐네요. 네, 제가 작년 조국 사태 때 9월 16일 날 저희 황교안 대표께서 삭발을 하셨죠. 그 다음 날 제가 동대구역 앞으로 가서 삭발을 했습니다. 우리 TK의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삭발을 했고요. 최근에 또 제가 여러 대구 곳곳을 다니니까 우리 많은 유권자 지지자들께서 아이고 머리가 이제 많이 길렀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좋아졌고요.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 전도 아니네. 15일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게 공심이 출범하고 난 뒤에 논란이 있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꺾였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반발이 높아지고 또 게다가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사실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게 아닌 거로 드러나니까요. 걱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주말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대구에 머무르면서 이제 바닥 민심뿐 아니라 대구의 오피니언 리더들, 여러 언론인 간부 여러분들과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도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저희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우선 수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대구 경북.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 경북인데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우리 황교안 대표 이 두 사람 간의 지지율 추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RN서치, 리얼미터, 한국갤럽 이 대표적인 새 여론조사 중에 최근 들어와서 두 군데가 이 황교안 대표께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뒤집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이기고 있었죠. RN서치만 하더라도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35%, 이낙연 전 총리가 12%에 머물렀고 쭉 그 추세가 이어오다가 1월 1주차까지 이어왔습니다. 1월 1주차에 황교안 36.5 그리고 이낙연 18.5였는데 이게 1월 5주차에 들어서서 황교안 18.9%로 이게 하락하고 이낙연은 29.5%로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리얼미터는 그대로 우리 황교안 대표의 우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12월부터 이것이 역전되는
그동안은 황교안 대표가 TK에서 아, 10월 달에는 30%, 이낙연은 11%, 이게 쭉 이어오다가 11월부터 이게 조금 좁혀지더니 12월부터 황교안 대표가 25%, 이낙연 전 총리가 36%로 역전이 되고, 이게 1월 3주 차에는 황교안 대표는 10%, 이낙연 전 총리는 22%. 요즘 황교안 대표가 전국적으로 뭐 9%다라는 이제 갤럽 네.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이 10% 지지율을 대구 경북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충격적이네요. 대구 저는 경북에서. 물론 이 통계 수치를 믿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 여론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합니다. 다만 지금 세계 여론조사 중에 2개가 이렇게 역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바닥 민심이 상당히 황교안 대표 지지도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의 경우 리얼미터는 여전히 저희가 압도적인 약 2배 이상 이기고 있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RN서치 데일리안이 의뢰했죠. 더불어민주당이 1월 1주차까지는 저희에게 큰 폭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1월 1주차까지 자유한국당이 무려 56.7%, 더불어민주당은 22%에 머물렀는데 1월 5주차에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은 35%로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은 약 16%가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은 약 20%가 하락하는 이런 상당히 참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말이죠. 인적 쇄신 중요합니다. 예, 물갈이 중요한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발도 여기에는 포함됐겠지만,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바, 예, 통합, 그리고 혁신,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냐. 또 지지자들에게, 특히 TK, PK 지역은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여기 미진하지 않냐,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지난 3대 악법을 이제 저희가 저지하지 못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설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문재인 정권의 악정, 이 폭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의 정말 이 식물화, 형해화 시키고 그야말로 이 정말 쫓아내려는 음모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고요. 또 정말 보수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 TK 여론도 누구보다도 인식과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TK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압승을 위해서 그런 보수 통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또 새로운 보수당이나 유승민 대표 측에 의해서 너무 끌려다닌다. 끌려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잡고 주도적인 그런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여러 가지 언론에 비친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TK 여론들이 조금 지금 악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저는 좀 과도기다. 그래서 조금 뭐 기다려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인적 쇄신 굉장히 중요한데, 인적 쇄신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은 꽃가마를 타고 오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소외받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해창 총재 시절에 김윤환 총재를 쳐냈듯이 뭔가 원칙과 기준이 좀 서 있어야 된다.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인적 쇄신, 컷오프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기계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TK 민심은 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편입니다.
또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TK 의원들이 이제 중앙 무대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갖고 투쟁했느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 여론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TK가 창출했다고 믿는 그런 그 박근혜 정부도 저희가 지켜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여러 가지 따가운 비판 때문에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이 마치 어떤 이런 그 TK의 어떤 TK만이 물갈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TK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명예에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렵고 보수당이 어려울 때는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앞장서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한 곳이 그야말로 TK 정말 이 우리 대구 경북 지지자들 아닙니까? 네, 정말 그렇죠. 과거에 정말 뭐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6.25 때도 이 나라를 지켜냈던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뭐 개혁의 대상이 된 것처럼 물갈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당 기류, 물론 언론 보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소통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좀 대구의 명예를 좀 지켜달라. 그리고 좀 이 새로운 공천 때는 정말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대구의 여론도 좀 반영해라. 과거처럼 뭐 그냥 당대표 측근들만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꼽는 이런 공천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새 인물로 좀 공천을 하게 해달라. 또 신문에서는 정말 이 제목도 상당히 참 한국 땅에 심각합니다. 묻습니다. TK가 TK가 신민지입니까? 신민지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거 때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비례대표에는 좀 걸맞게 좀 지분을 배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 이 지역 여론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또 이제 다른 언론입니다만은 물론 이 보수 통합신당이 민주당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금 한국당 지지율보다는 지금 숫자상으로 낮네요. 낮은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자존감과 명예를 좀 지키면서 이런 인적 쇄신을 해달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뭐 30%다, 40%다, 50%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국민들에게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이해창 총재 때 천하의 김윤환 의원을 정말 인적 쇄신함으로써 엄청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네. 뭐 모든 언론에 일면 톱으로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숫자,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그 인적 쇄신의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그 인적 쇄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제가 주말에 대구 가서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통합의 대상이라고 하는 지금 세보수당, 그 중심에 유승민이 있는데, 유승민 관련해서는 대구 민심이 안 좋은 게 너무나 분명하고, 통합은 좋지만 유승민은 안 된다. 이게 또 대구, 또 부산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 당원들이시겠죠. 네.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네. 저도 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도 유승민 의원께서 이제 뭐 수도권 험지로 통합이나 선거 연대가 되면 그렇게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대구 TK의 민심은 그야말로 애증이 교차하는 애증. 참 이런 정말 논란의 그 정치인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김부겸 의원이 또 유승민 의원과 함께 뭐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만은, 김부겸 의원은 어차피 대구가 험지기 때문에 그쵸. 민주당 출신으로 뭐 이번에 이제 대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큰 뭐 반감이나 저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께서는 그야말로 대구 경북, 또 이해창 총재, 박근혜 대통령이 키운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탄핵당한 데 대한 누군가는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배신자다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께서 지금 현재 TK 여론의 그 무게감을 좀 느끼신다면 좀 빨리 물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와 이제 만나서 이제 그 문제도 이제 뭐 단판을 지을 거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좀 빨리 정말 수도권 험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혀주시면은 저는 TK 여론들이 정말 박수를 많이 예. 칠 거고 그리고 다음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다면 저는 TK에서도 정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재평가할 거다. 저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정말 귀중한 우리 정치계의 하나의 자산이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대구 여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유승민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번에 백의종군 해라. 예. 수도권 험지로 나가야지 대구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통합 빨리 이뤄내라. 이러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대구 민심, 경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예. 대구 경북은 정말 이 경제에 관한은 정말 흉흉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 대구 경북의 생산량이 이미 이제 전국 최하위인 것은 오래됐습니다만은 정말 바닥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인구만 하더라도요, 작년 한 해 경북에서 1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 무려 2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대구 경북이 정말 뭐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고사당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성장률이나 그런 것도 가장 안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한 기업인을 주말에 뵀는데 성서공단에서 기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성서공단의 지금 실질적인 가동률이 거의 50%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업하기가 싫다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2,000평 공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공장 지가가 떨어져서 가만히 앉아서 30억을 손해 보셨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기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구를 다 떠나죠. 수도권으로 다 떠나고 있죠. 과거에 정말 대구에 경북대학, 영남대학, 뭐 효성여대 정말 졸업하면 정말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정말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던 인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수도권에서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그런 고생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여론은 그렇게 보수 정권을 밀어줬는데 과연 보수 정권이 정말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게 대구 민심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대구 경북을 위한 정말 획기적인 경제 대책,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다수 TK의 여론이고요. 예를 들면요,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대구 경북을 통합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경북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어려우니까 둘을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비용을 줄여서 여러 가지 뭐 외자 유치라든지 그 공장 유치에 두 지역이 합쳐서 함께 나서자는 취지거든요. 오직 어려우면 이런 발상을 다 하겠습니까? 지금 대구시가 광역시의 지금 위치를 오히려 지금 반납하겠다는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정말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해주든지 정말 이런 특단의 정말 그 대구 경북 통합을 정말 해주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것이 여론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구의 신공항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것도 좀 빨리 이루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역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서 지금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투자도 지금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민자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국비 예산으로 이 신공항이 정말 TK 통합 신공항이 정말 세계적인 그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예. 국비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대구의 민심도 살펴야 되고 경제도 살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의미도 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충남에서 어떤 혁신 도시를 하자 했는데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일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충남은 세종시도 갖고 있는데 정말 대구 경북은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고 혁신 도시가 있어야 또 여러 가지 정부 청사들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자가 더하다 이런 이제 여론이 일었습니다. 오직 하면 대구 경북에서 다른 지역에서 혁신 도시 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나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에 전에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이제 정부 기관 이전을 2차, 3차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정말 제대로 된 정부 청사들을 많이 좀 이 정부가 좀 유치하도록 좀 해야 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당과 황교안 대표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사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예. 대법원을 이전하면 대검찰청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구가 영남뿐만 아니라 이 호남, 이 수도권 이남의 하나의 법조의 하나의 허브였습니다. 고등법원이 대구에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광주, 이 부산이 분화가 돼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의 하나의 이 수도권 이남의 가장 법조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대구인 만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대법원을 대구로 유치를 해서 국토가 좀 균형 있게 발전을 하자. 서울에 의회 국회가 있다면 이제 지금 세종시에 이제 행정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대구에 이제 이 법조 중심이 옮겨와서 이 지역이 좀 이렇게 북쪽, 이제 중부, 그다음에 남쪽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어떤 정부 부처가 균형 있게 분포하는 이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 선거 경제도 중요하고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나올 텐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도 아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 레비츠키 교수가 말씀하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느냐 이거 보면 하나하나 그람시 전략처럼 하나하나 각 분야를 이제 다 장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가.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처음에 들어와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한 게 바로 공영방송을 접수한 겁니다. 좌파들이 다 장악해서 지금 보수 이사들 다 쫓아내고 올바른 정의로운 사람들 다 쫓아내고 기자들 언론인들 다 쫓아내고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민노총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법원 장악했죠. 김명수 앞서서 법원 다 장악했죠. 지금 학 분야 민노총은 노조는 이미 다 장악했고요. 교육 분야 다 장악하고 이제 남은 게 검찰하고 의회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다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정의로운 총장 제대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수족들 다 자르고 우리 장재원 의원께서는 백주에 린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금 쳐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총선에서 이제 의회마저 완전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바로 이 음모가 바로 좌파 혁명의 이 마지막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TK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TK가 정말 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정말 이번 4월 총선에서 정말 이 대구가 중심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말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을 지켜내고 이 정말 이 대구에서 이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 보수에 대한 지지세가 올라가서 정말 충청도
지금 뭐 충청도는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예. 수도권까지 수도권까지 쫙 올라가서 올라가야죠. 정말 완전히 우리 보수 혁명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4월 총선을 그야말로 6.25 때 하나의 인천 상륙 작전이 돼야 된다. 예, 정말 정말 이 다 무너지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낙동강에서 방어선을 치고 그야말로 이 좌파의 허를 찌르는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 2차 세계 대전 때 노르망디처럼 정말 유럽 대륙이 그때 다 독일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말 이 노르망디에서 정말 이 독일의 허를 찌르는 이 기습 상륙 작전으로 그야말로 2차 대전을 승리하고 히틀러의 정말 정권을 종식시켰듯이 이번 4월 총선이 그야말로 인천 상륙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되어서 이 좌파 정권을 그야말로 견제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번 총선 매우 중요합니다. 뭐 진짜 전쟁과 같은 총선입니다. 네. 꼭 이겨야 되겠고요. 지금 약간 좀 주춤하지만 다시 또 분위기 또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 네. 공천 혁신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이게 기계적인 혁신이 아니라 예,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보살피면서 국민들 마음속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좋은 공천혁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시 진통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잘 해낼 걸로 믿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잘 해낼 것으로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구 민심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또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당도 좀 더 발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또 할 것이고요. 또 저도 또 대구에 돌아가서는 또 우리 당의 입장과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설명드려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대구 의원들이 좀 더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고 잘 소통해서 이번 선거가 반드시 저희 자유한국당 보수 통합신당이 승리 압승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대구에서 행사 있으면 꼭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네네. 가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뭡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개소식보다는 개소데이 이런 걸로 많이 바꾸셨는데요. 제가 개소데이 날짜가 잡히면 꼭 우리 신 대표님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승리해야 됩니다. 기계적인 균형을 통해서 공천 혁신 하기보다는요, 국민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공천이 돼야 되겠고요. 진짜 대구, 경북, 부산, 경기 너무너무 안 좋아요. 좋은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통합이니 혁신에 매몰돼 갖고 이 지역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뭐 조만간 해결되겠죠.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모든 이 난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효상 의원님 지역구 대구 달서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힘을 좀 내서 말이죠. 확실히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